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 그 중간고사를 보지 말자고 발표했네요. 네, 권고죠, 수 기자님. 네. 그래서 12일에 2020학년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이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자면 이제 중간고사를 좀 수행 평가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최대한 여름 방학에 가깝게 늦게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여름 방학은 한 2주 정도 확보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방학은 어떻게든 하겠다.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춘희 발행님, 네네. 그 수행 평가가 작년도서부터 바뀌었죠. 예, 이제 그쵸. 집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제형 수행 평가를 이제 안 하기로 해서 음. 그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이제 수업 중에 학교 안에서 이제 실시한 그 수행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수행 과제 형태가 중간고사 이제 뭐 객관식 뭐 선다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을 안 보고 서술형으로 볼 것인지 뭐 주관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뭐 독후감을 쓰게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생스러우시겠네요. 기존에도 애들 수행 열두제야 되고. 기존에도 이제 수행 평가가 30%에서 50% 정도 있잖아요. 네. 저 과목마다 그거를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100% 그걸로 다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50% 30% 정도 50%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중간고사를 50%를 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그냥 객관식 선다형으로 지필평가만 볼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시험을 한 번만 보라는 얘기죠. 그 기말고사 한 번을 시험을 보고 나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중간 뭐 서술형도 넣고 그 다음에 객관식 지필고사는 기말 위주로 가고 문제는 시험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데 그러면 웬만한 학교는 대부분 다 기말고사를 1학기 전 범위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인데 기말은 어쨌든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필평가를 보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중간고사 수행평가 이후에 기말고사로 시험 범위를 정하기보다는 그냥 1학기 전 범위로 보자. 시험을 안 봤으니까 라고 할 가능성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각각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어쨌든, 관건은요. 네. 그 이제 그 1학기에 배워야 될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을 기존에는 중간고사의 지필 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기말고사의 지필 평가를 봐서 그거가 합쳐서 50에서 70%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보통 수행 평가는 이제 한 학기 내내 이어져서 해 왔지만 그게 이제 기말에 다 취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30에서 50% 이렇게 됐었던 건데 꼭 객관식 문제로 이렇게 평가를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선생님들이 우리 옛날에 봤던 쪽지 시험처럼 그렇게 수업 시간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범위를 꼭 전 범위를 기말고사 때 한꺼번에 다 객관식으로 시험 본다라는 거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술형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선생님들이 그 수행 과제로 내줘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 그 최대 맥시멈 시험 범위가 1학기 전 범위로도 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꼼꼼하게 수행 평가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수행으로 대체됐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운 걸로 기말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각각 다 보면 달라지죠. 너무 힘들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근데 이제 저는 전범위를 다 하면 오히려 중요한 것만 나오니까. 그렇죠. 그건 또 장단점이 있어요. 있겠네. 오히려 더 나오는 문제 거의 예측이 될 거예요.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꼭 나와야 되는 것만 다 합쳐도 한 20개 정도 그럼요. 딱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문제가 딱 나오지 않나요? 그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것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행평가 끝났으니까 요 수행평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기말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를 갖다 놓고 기말을 보고 아니면 중간 수행평가로 대체를 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상당수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기존에 이런 방식이 없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 뭐 이제 저희 지역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거 중간고사 지필평가를 안 보고 수행평가식으로 대체해 오던 약간 혁신학교에서도 많이 네, 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낯선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학교들의 예를 보면 1학기 전범위로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학교들의 예는 중간 보다가 그냥 한 번에 기말을 한 번에 좀 힘들고 좀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은 학생들 용어로 좀 빡세게 이렇게 전 범위에 걸쳐서 시험을 봤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중간 소소하게 수행평가를 보다가 중간고사는 안 봐요, 이런 학교들이. 그러다가 기말고사 한 번 볼 때 기말고사는 1학기 전체를 갖다 놓고 지필평가를 보는 이런 방식을 대부분 채택을 하셨었죠. 시험을 한 번 보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래서 수행 평가처럼 좀 탐구형 이제 학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필 평가와 같은 시험을 대비하는 학습은 좀 성향이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만약에 마지막에 한 번 보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은 자율적으로 혹은 사교육에서 중간에 한 번 또 중간 점검을 하는 형태의 평가를 어떤 형식으로든 볼 것 같아서 개인이 보건 학원에서 보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좀 지침을 내린 게 있나요? 그 이제 수행 평가를 중간고사로 대체해라 그렇게 했을 때 권고죠. 권고인데 방향성만 공부를 한 거죠. 어떤 형태로 뭐 낼 수 있다라고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좀 제시한 건 안 하죠. 없잖아요. 서울시교육청. 그럼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 네. 재량인 거. 그것까지 학교의 얘기하게 재량과 되면 선생님의 각 과목 선생님의 재량인 거네요. 그렇죠. 그걸 선생님들까지 다 제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름 방학을 2주 정도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학사 일정에서.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게 주요 포인트가 중간고사는 보지 않는다. 만약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보겠다와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다의 가장 큰 특징은 중간고사를 본다면 무조건 기말은 7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본다면 5월 달에 중간고사, 7월 달에 기말고사잖아요. 이 학교들은 결국은 7월 말에 기말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여름방학을 거의 맥시멈 해봤자 4일? 그래봤자 이제 월화수목금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여름방학이 만들어지는 거라 수업 결손인 3주의 수업 결손을 여름방학 3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은 1학기 때 여름방학을 없애서 이 수업 결손을 그대로 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다음에 2학기 때부터는 정상으로 가겠다. 이런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겨울방학은 유지가 되고 여름방학을 줄이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기말을 한 번만 봐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7월 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7월 초에 기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방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여름방학에서 한 1주 정도 부족한 걸 빼고 겨울방학에서 부족한 걸 한 2주 정도 빼서 수업 결손을 막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말을 보냐 안 보냐에 대한 기말을 한 번만 보느냐 중간을 보냐 안 보냐의 문제는 사실은 여름방학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은 여름방학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들. 그래서 수업 결손을 1학기 때 끝낼 거냐 아니면은 2학기 때까지 좀 나눌 거냐에 대한 어떤 태도가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중간고사를 본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7월 말에 기말을 보는 거고 그건 여름방학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 경기도의 고등학교들이 그런 결정을 해서 학부모 공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가겠다. 우리는 올 여름을 반납하겠다. 우리 학생들은 올 여름방학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이 연기된 만큼 그대로 네, 뒤로 미루겠다. 미룬 거네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수행평가 대체하겠다는 뉴스를 많이 이제 나왔는데 학부모님들 자칫 우리 학교 수행평가 그 중간고사 수행평가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각 학교의 재량이죠. 네.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제 개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전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가장 학부모들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5월에 중간고사 보고 7월 말에 기말고사 보고 올해는 여름방학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또 이 여름방학이 없어지게 되면 소비적 문제도 있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경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좀 정상이 될 텐데 그럼 이제 막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여행도 가고 여름 바캉스도 하고 소비도 해야 되는데 방학이 이제 없게 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소비적인 형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사항과
정책 당국이 하나만 갖고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야 뭐 딱 그냥 아이 학습 이런 거 하나만 갖다 놓고 고민하지만 그분들은 좀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실 테니까 그거 이제 모두 모아서 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결정 사안이 주는 의미만 이제 파악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기말만 보고 중간은 보지 말아라. 이 얘기는 결국은 방학을 7월 기말고사가 7월 초에 치러진다라고 했을 땐 여름방학이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이 한 2주 정도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일주일 좀 땡겨서 이렇게 수학 결선을 받고 좀 부드럽게 가자 이런 취지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밀어 똑같이 3주를 뒤로 밀어 그러면은 중간고사를 5월 말에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7월 말에 보고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은 없는 거니까 여름방학 한 3, 4일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2학기로 들어가자. 이 두 가지로 지금 현재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5월 중간고사를 보겠다라고 학부모 공지를 내보낸 학교들도 있고요. 5월 말에요. 네. 5월쯤에 보고 그다음에 7월 말에 기말고사 보겠다. 그럼 이제 그 학교는 여름방학을 뭐 일주 정도만 하고 네, 일주도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예. 이번에 3월 학력 평가도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주도하는 서울 그 3월 학력 평가도 고3, 4월로 고3뿐만 아니라 이제 다 4월로. 고1, 4월. 2, 3이 다 보는데 그게 다 4월로 이제 연기. 그럼 4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가 두 번 봐요? 아니 한 번 보는 거죠 그 이제. 4월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보통 사설이니까 그걸 안. 사설이니까 사설은 이제 망한 거죠. 고3 같은 경우에는 다 보죠. 그렇죠. 고3 애들이 지금 제일 힘들죠. 사설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 보면 안 봐도 돼요. 근데 좀 위안이 특이한 게 또 경기도는 그 3월 학력 평가를 안 보더라고. 예. 경기도 학교들은. 경기도는 그래도 고3은 봐요. 네, 고3은 봐요. 전국 거의 다 보던데. 네. 근데 경기도는 이제 고 1, 2는 6월하고 11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거 진짜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네요. 이게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막. 근데 이게 워낙 지금 이게 다들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힘드네. 인터넷 켜기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예, 막. 피로도가 너무 쌓여서 방송에서라도 좀 희망적인 얘기가 그렇죠.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오늘 10시에 보면은 오늘 10시에 줄었어요. 네. 예, 네. 줄었어요. 어제 또 그렇고 네. 오늘은 좀 더 줄었. 이게 어떤 통계학자가 얘기를 한 블로그가 있는데 8,000명대에서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서 진정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처음 얘기했을 때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중국 저거 6월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저거 안 돼 이러면서. 왜냐면은 우한이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거기 교육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500만 명이 탈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500만 명이 탈출했는데 그 500만 명 중에서 말 안 듣는 50만 명이 돌아다니고 전 중국을 돌아다닐 텐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물론 통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우리의 예상과는 무관하게 4월도 아니고 3월 달에 잡혔어요. 이렇게 보면 잡혔다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걔네는 텐센트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전 중국에 1억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학교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수그러들고 잡혀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통계를 전공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블로그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희망적인 것만 워낙 찾아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보면 8,000명대에서 소강 상태가 된다. 통계적으로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뭐 10,000명까지는 가겠지만 점진적으로 쭉 가다가 점점점 완치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15일서부터가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3월 15일, 3월 14일서부터는 좀 확실하게 좀 좋아진다. 많이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3월 13일인데 어제부터 이제 치료된 사람이랑 그 걸린 사람이랑 숫자가 좀 역전되면은 좀 희망적이죠. 신천지 그 전수조사가 끝나면서 예. 그게 늘어나는 게 좀 우리나라가 그쵸?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서 확진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찾아낸 거잖아요. 선진국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일단 선진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위기 사실을 관리 알고 능력을 보여줘서 기분은 좋지만 위기 자체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사람들 뭐 제 친구들 다 힘들다 그러고 여행사 하는 제 친구는 막 며칠 전에 막 전화 왔어요. 답답하네요. 그래서 야 여행사 하는 친구가
하고 나는 친구한테 전화했니? 이러면서 제가 둘 다 제일 힘든.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여행사는 이야기를 비교 하죠. 불가일 것 같은데. 비교 불가라고 막 자기 논리를 막 펴더라고요. 비교 불가야 뭐 아니 이러면서. 진짜 여행사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많이들 이 기회에 마일리지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어떻게 우리 수 기자님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희망차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은 어디 음식점 가서 뭐 사례도 못 들려요. 매운 거 먹다가 괜히 기침하면은 이거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 파악하고 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얘기하자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건지를 좀 한번 예측해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그건 입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급하시구나 어디 가셔야 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본 거는 저기 코로나 동시 확진자 이렇게 이게 유튜브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다음 핸드폰 사거든요. 주쯤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통계학자 예. 전망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쯤 되면 좀 좋아지면서 좀 더 희망찬 뉴스를 얘기해 주면서 근데 이제 수행 평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 이제 형태의 수행 평가가 이제 교육부에서 작년에 좀 강하게 행정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올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설 거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일부에서는 강경하게 여름방학을 없애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사 행정이 너무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정책적인 거는 학부모님들한테 큰 그게 없는 게 학교에서 개학을 연기한다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온전히 학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행 평가로 대체한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학부모님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예측 그 다음에 글을 쓸 경우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4월 말에서 5월 초에 봤을 때는 그리고 지필평가 위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는 학원도 이제 보내고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동안 해왔던 패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학교의 출제 경향도 보고 뭐 기출 문제도 보고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학원에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고 나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거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막막해질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3월 20일 날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결정이 안 난 상태니까 이게 또 하나의 지금 변수는 뭐냐면은 과연 3월 23일 날 개학이 예정대로 진행될 거냐 아니면 한 주 정도 더 연기해서 4월 개학을 할 거냐 또 논란의 여지가 아직은 고민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부를 확실하게 다 끄고 가자라고 얘기하면은 4월 1일 확실하게 개학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고 그러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괜찮다 한번 가자. 특히나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교육부가 판단한다면 개학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개학을 하게 되면은 개학에 대한 그 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부모들의 대응 지침을 저희가 방송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그 방송을 하는 거를 다음 주 거의 확정이죠. 뭐 확정이죠. 그거는 뭐 거의 다음 주 방송은 그 내용으로 입시 방송에서도 진행을 하고 다양한 모든 방송들이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제는 변수가 없어진 상태니까. 개학을 한 상태고 그런 개학을 하면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발표된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학부모님들도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고민이 이제 제일 크게 되실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측 방송밖에 안 되니까. 네. 저는 항상 학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엄마들 불편하고 편안한 거는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네. 또 그걸 해야 청취율도 올라가니까요. 저는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청취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이럴 때 근데 좀 더 많이 웃고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 또 엄청 이제 맑은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맞아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밖은 나가세요. 나가요 저. 네. 저 요즘 밖은 되게 많이 나가세요. 놀아요. 자연은 나가세요.
그 자연까지 가는 길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걸어가요. 뛰다니라니까요. 예? 많이 뛰어요. 요즘에 뛰면은 되게 좋아요. 요즘처럼 공기 맑은 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미세먼지 같아요. 없으니까 참 살 것 같은데. 웬만하면 믿고 나가요. 네, 웬만하면 믿고 나가서 막 뛰어요. 작년 이맘때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쵸. 또 공기청정기를 집에 들여놨거든요. 음, 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무서워서. 근데 올해는 더 센 게 왔네요. 아, 근데 앞으로 또 메르스가 저기도 오나요? 다 이겨내요. 다 아휴, 이겨내죠. 그래서 세상이 뭔가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극복했겠죠. 이게 원래 인간이 홍역을 처음 알았을 때 그게 소를 길러서 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소를 기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홍역이 소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 기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통해서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게 되고 소의 힘으로 이제 우경을 하게 되고 소의 힘으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생활이 윤택해진과 동시에 소로부터 비롯된 전염병인 홍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인간은 또 홍역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우리가. 저기 청균새가 있네요. 저기는 균. 저기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코로나 균인데 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다 바이러스는 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이 원래 바이러스에 강해요. 특히나 농경민족은 원래 바이러스를 이겨내면서 커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시네요. 우리 민족이 훨씬 더 빨리 이겨낼 겁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지금. 파이팅 할까요, 그러면? 자, 청취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